요즘 대한민국의 대표 밉상이 된 인물이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보도를 통해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도 시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뉴스와이드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은 그래서 이겁니다. 네, 영장 심사를 포기한 양진호 마약 혐의에 대해 일부만 시인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회사에 대해서는 헐값 금매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사죄하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전략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법원 불출석했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의미로 영장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범죄 혐의들은 추가되고 있죠. 경찰에서는 지금 6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고 결국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추가되는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양진호 회장의 앞으로의 전략, 법정 전략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영상 공개 8일 만에 체포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컸는데요.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겁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혐의가 많으신데 다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오피스텔에 계셨습니까? 만약에 잘 팔리는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잘 팔리는 건 안타깝게도 소위 말하는 공로라고 하는 건데 뭐 관행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많이 판단하세요. 수없이 많은 문제, 8% 보이는데 일단 외부 조직이랑 같이 활동할 쪽에서 무조건 대표권을 써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누군지 어느 누구도 본명을 쓰지 않아요. 없는 소리들이 한국인만 오는 게 영어 분들은 내가 회원수가 가장 많으니까 내가 지금 장사 잘 되는 거 같지. 대부분 그냥 버려버리라고 그래요. 힘세가 이상하다 싶어요. 그럼 어찌됐건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버려버려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필리핀에서 업로드를 하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최초에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냈어요. 거기서 메일로 이메일에 업로드를 시켰죠. 네, 양진호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기 전까지 개인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회사와 관련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회사와 관련한 일을 두고 양진호 회장이 운영하는 위디스코와 파일로리를 헐값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양진호 회장은 왜 이 시점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현근택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뻔합니다. 돈을 좀 지키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세무조사도 들어갔습니다만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성폭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법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그로 인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그렇다 그러면 이 모든 재산들 어찌 보면 회사로 볼 수 있는데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뺏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매각해서 이거를 뭐 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보관한다든지 외국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로 가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뭐 지금 1,000억인지 2,000억인지 모르겠지만 재산들의 많은 부분들이 아마 국가로 기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 가치가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800억 원 정도의 금매로 팔려고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경철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양 회장님 이제 긴급 체포돼서 강제 수사를 받고 있죠. 이래서 전화기도 다 뺏겼을 테고 이제 전화기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저게 바로 통신 수사의 위력인데요. 저기서 이제 속속 나올 텐데 저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저분이 이제 얼마나 회사 돈을 많이 횡령했고 회사 돈을 얼마나 그 회사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지 배임 횡령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회사에 물어줘야 할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결국에 그 이전에 빨리 자신의 지분을 정리해서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 확보한 뒤에 향후에 있을 법정 분쟁에서 자기가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자기 생존 모드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좀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태근 의원도 비슷하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양반이 돈을 벌고 저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확고한 초롱성 같은 웹하드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불법 동영상 자기들이 올리고 또 걸러내는 것도 자기들이 하고 그것도 다운받는 거 돈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파이놀리하고 위디스크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 웹하드 카르텔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역시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소위 방탄 네트워크, 네. 방탄 변호인부터 시작해서 법조계에 계신 분들, 검찰에 계신 분들 또는 정계 무슨 이런 데 있는 분들을 지금 총동원해야 네. 형량을 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판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역시 양진호는 그런 그 촉각이나 상황 대처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프로 선수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시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모든 권력의 가치가 좀 줄었다고 하는데 기득권이 없어지면서 금권만 더 성장한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강기정 의원도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진호 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도 안 받겠다. 그리고 모든 범죄에 대해 사실상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하지 않는 것은 불법 카르텔, 에바드 카르텔 네. 이것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돈과 연관돼 있고 양진호의 모든 것일 수 있는 거지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불법 에바드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야 되고 이것이 혐의가 인정돼야지 이 성매매 특별법도 적용받아서 형량도 많고 이런 겁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지난 여름부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네. 양진호. 그때부터 이걸 팔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앞서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처럼 잘못하면 범죄 수익으로 되면 전액 환수돼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떻든 이 불법 카르텔, 에파드 카르텔만은 막고 싶다라는 것이 양진호 회장의 작전일 거고. 네. 이걸 막는 방법은 사전에 빨리 매각해야만 이것이 안 막아졌을 때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 네. 숨겨놓을 수 있다. 돈을 숨겨놓을 수 있다. 구속되기 전에. 이런 판단을 하고 매각을 서두른 것이죠. 네. 네.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돈을 지키기죠. 이분이 2011년도에 구속됐다가 뭐 거액의 수임료를 사용하고 좀 집행유예로 나왔다 이런 소문도 있고. 네. 돈이 있어야 이게 지금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이것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몰수 내지 추징 보전에 대해서 검찰이 추징 보전을 청구할 것 같은데 그 추징 보전에 대한 대비책 일환으로 아마 매각을 시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현근택 민주당 대변인께서는 율사시기도 한데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좀 압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음란물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몰수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것만 한 건 아니에요. 영화도 네. 올리고 다른 것도 있었거든요. 그럼 모든 수익의 100%가 그 어떤 음란물로 인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비율이 지금 70%니 80%니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아마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비율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수익이 과연 음란물이 내가 본인이 올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건데 그러면 그게 단순히 지금까지 이제 방조범으로만 처벌받았어요. 그럼 방조범이 됐을 때는 몰수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럼 네. 이게 공범이냐, 그러니까 음란물 유포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그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저는 이번에는 그 동안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올리고 그냥 나는 그냥 그 어떤 공간만 제공한 거다. 이렇게 네. 그걸 방조범으로 처벌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아마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범이다. 그 올린 사람들하고. 왜냐면 올린 사람들은 특정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다 익명으로 돼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기 때문에 물론 해비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다 수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어찌 보면 이 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들이 그 음란물을 반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주범으로 처벌하는 어떤 선례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차재원 교수는 먹튀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쓰셨는데 말 그대로 먹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지금 그 양진호 회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뭐 전형적인 그 이 기업계 대표의 갑질 플러스 이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음란물 유통에 대한 이 그 사회적 공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신의 기업 가치도 상당히 지금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김건택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압류 가능성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좀 싼 값이라도 빨리 털고 튀자 뭐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헐값으로 기업을 매각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한번 맞춰보고요. 대마초를 흡입한 거는 경찰 조사에서 시인을 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얘기 영상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연찮게 연락이 닿아서 만난 적이 있는데 격정적으로 토로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그다음부터 사람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마약을 한다. 양진호가 마약을 복용하고 자신을 폭행을 해서 코뼈가 골절됐었다. 심지어는 그때 양진호가 자기에게도 마약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기를 각성제라고 하더라고요. 각성제 성분의 마약인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음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 같은 과일을 하면 각성제를 먹고 나면 그 결을 느낄 정도로 각성이 된다고. 그래서 코뼈 골절이 생긴 이유도 양진호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과 불륜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폭행당하던 날 올라갈 때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정말 절규를 했죠. 그 부인한테. 자,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일단 그 양 회장이 대마초를 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필로폰을 복용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윤기찬 대변인께서 한번. 법정형은 두 가지 저희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이제 마약하고 대마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네.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정형은 거의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양형 기준이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모발 검사, 모낭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거기서 사실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 그렇게 흡입이나 아니면 했다 하더라도 주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모낭 관리 정도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주 염색한 게 그게 감추기 위한 거였다라는. 근데 그런 소리도 있는데 실제로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낭에서 많이 채취한답니다. 머리 뽑았을 때 달려 있는 모낭. 그래서 아마 근데 어떨 때는 주사 내지 흡입을 했다 하더라도 모낭에서 안 나올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마 변호인으로서는 조언을 검사 결과 나왔을 때 진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아마 조언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도 사실 포기를 했잖아요.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지만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감경사유도 되는 건가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나올 영장 가봐야 기자들이 질문이나 할 것이고 곤란한데 뭐하러 가냐. 어차피 나올 영장 그냥 기다리겠다, 받겠다라는 취지고요. 뭐 잘못을 인정한다는 얘기보다는 아마 그냥 어차피 발부된 영장이라 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혐의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데 처벌이 무겁거나 아니면 문제될 것들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아까 강기정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성폭력 부분, 그다음에 웹하드 카르텔 부분,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마약 부분. 그러니까 대마초 제 생각하기에는 대마초 부분은 아마 2015년 겁니다만 영상이라든지 뭔가 증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결정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지금 보면은 증거가 있거나 확실한 것들은 인정하고 있고 처벌이 무거운 거 이런 거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음란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인정되면 7년 이하라 되게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했을 경우 이런 거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잘못을 다 뉘우치기 때문에 영장 심사에 안 나가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네. 저분이 이제 그 대마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필로폰을 진술을 거부하는 거는 상당히 의도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복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마초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 나가면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져와서 먹었다고 얘기하면 되지만 필로폰 같은 경우는 누가 공급을 했는지, 그리고 필로폰 보통 범죄 같은 걸 보면 자기 스스로 혼자만이 복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양진호 회장이 자기 그 회사 직원들 그 내부에 또 이제 그 단단한 조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마약 문제에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아까 그 핸드폰 캡처한 걸 보면 아주 심한 각성제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마초 가지고 심한 각성제라고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그런 필로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 훨씬 더 자기죄가 커질 수 있고 또 그것과 연관된 자기 주변의 사람들 것이 드러날 수가 있을 것을 우려해가지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 수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뭐 지금 양진호 회장을 둘러싼 수사는 계속 진행형이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